저는 아시다시피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뭐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라고 했던 사람이 번번이 심층 회부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누가 적격이고 누가 부적격인가, 이런 그 슬픈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프지만 내부 고발자가 쉽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담담하게 제 길 가야죠. 네, 지금 이 발언의 주인공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임은정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다른 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해맑으세요? 해맑을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한동훈 장관이 보니까 자르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그만 승리를 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예. 그 쾌감이 아주 보람찹니다. 아니 너무 해맑으셔 지금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도 예. 이제 이걸 쭉 봤어요. 검찰청법하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뭐 이런 걸 쭉 다 봤는데 그냥 법무부 장관이 작정하면 자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9명 중에 적격심사위원 6명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6명이 부적격하면 그냥 잘리는 건데 왜 못 잘랐어요? 이렇게까지 권한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자기 권한을 정말 악착같이 다 쓰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는 기피 신청 규정이 없긴 하지만 없어요. 예. 기피 신청을 할 만큼 제가 제 현직 검사장 중에 아마 위원으로 위촉되셨을 만한 분을 고발해서 재정 신청한 것도 있고요. 네네. 지금 신자영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로 감찰 요청했던 자료를 어제 아침에 다 법무부에 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 충돌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확실히 명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네. 그분들이 스스로 회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갔을 때 보니까 9명 중에 6명만 왔었고, 현직 검사장으로서 제가 보니까 한성민 검사장님 정도만 현직 검사장이고 나머지는 잘 안 보여서 이렇다면 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 전문가 1명, 대한변협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 장관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뭐 이래요. 근데 그러면 이 어제 출석한 6명 중에 검사들이 3명이 숫자가 없든가요? 제가 모자라든가요? 얼굴을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예, 좀 예. 그렇긴 합니다만 9명 중에 6명만 왔고 예. 그다음에 딱 느낌이 얼굴에 판사라고 쓰이신 분도 있었고요. 대법원장 추천. 예, 예. 변협에서 왔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분이 2분 있었는데, 변호사. 예, 그래서 이게 교육부 장관이 하신 경우에도 솔직히 사실상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네네.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7명. 7명이 한동훈 장관이 다 한다고 봐야 되는데 네. 제가 공략할 수 있는 쪽은 변협과 그 법원일 법원.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어필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해맑으십니다. 오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 자, 검사 적격 심사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7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적격 심사 대상자 7년 전에도 그때는 무슨 사유로 적격 심사 대상자가 되셨던 거죠? 그때 2016년 1월 달에 잘릴 뻔했을 때 그때 네. 내부에 있는 그 고급진 정보에 따르면 네. 그때는 오로지 그 대놓고 법무부에서 말했대요. 검사 네. 게시판 글 때문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다. 이런 검사를 잘라야 한다라고 네. 검찰 내부 위원들이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네. 그때도 법원에서 오신 분이 법원 게시판이 이 정도부터 그런 수위가 높은 것도 아니다. 네. 100% 패소한다고 강하게 어필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적격 통과해서 넘어갔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때보다 조금 더 검찰이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 네. 뒤에는 제가 뭐 통과하고 나서 다음 7년 뒤에는 제가 제 발로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까지 어떤 내부 고발을 했나 뒤져보니까 네. 제가 그 검사장한테 사표 쓰라고 공고했던 메일 하나는 기억했는데 이번에 다시 정리해보니까 문무일 검찰총장한테도 나가라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워낙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제가 출력하면서 야, 나 열심히 싸웠구나. 이런데 네. 또 뭐 잘릴 위기에 처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살아남았잖아요. 네. 새로운 7년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네. 법무부의 격려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퇴직하시겠다.
나는 검사로 퇴직 때까지 검사로 퇴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아니 다음 7년 적격 뒤엔 또 어떻게 될지 일단 7년은 7년에 퇴직 명령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지금도 제가 원래 그 2010년 계산으로는 지금쯤 제가 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은 거니까 네네. 제가 조금 더 분발하면 그땐 또 어떻게 될지는 7년 뒤 7년 목숨이라서 그때 연명하면서 살아야죠. 네, 그러시군요. 자, 근데 오늘 그래서 이 오후에 5시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현직 검사 이문정 부조리에 침묵하는 건 도리 아니야. 즉 지금 이문정 검사가 부조리한 사람인데 검사들이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문정의 부조리를 까발려 주겠다라고 글을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썼나 봐요. 박철완 예, 지금 법무연수원 예, 죄송합니다. 저분이 저한테 많이 꽂히셔가지고 예. 언제나 저는 검찰을 말하는데 우리 검찰에서는 언제나 이문정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개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제가 충주지청장으로 모셨던 분인데 네네. 그때 그 충주지청에서 제가 또 F를 받았거든요. 아 F. 예, 저랑 이 검사 게시판 글, 그다음에 예.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각차가 있어가지고 좀 격렬한 그러니까 토론을 좀 했었었는데 그 뒤에 계속 이제 이문정에 대해서 몽도함 외치셔서 좀 곤혹스럽습니다만 저는 그 개인이랑 싸울 생각은 없고 검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생각이라서 저분은 좀 그러신가 보다라고 제가 뭐 그냥 약간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임 검사님한테 물론 충주지청에서 그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셨기도 해서 그랬겠지만서도 작년 8월 달에도 보니까 그 계속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도 그냥 이프로스에 굉장히 신랄하게 아니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아니, 쓰셨던데. 박철환 그 검사 저분 때문에 제가 공수처에 그러니까 고발을 당한 건데요. 아 그래요? 네, 공무상 기밀 누설했다고 검사 게시판에 쓰셔가지고 법세련에서 그대로 고발했는데 저분은 그 저와 관련된 거는 많이 그 기사를 검색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제 페이스북 글만 보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다가 예. 어떤 때는 기사만 보고 문제 제기를 하시다가 하여튼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동일한데 그때그때 달라요라서 그냥 저분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저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그 우리 임 검사님 무슨 글 쓰고 무슨 말 하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기사 검색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 이문정 그러니까 박철원 하니까. 저희 신랑이 자기보다 제 생각을 많이 하는 남자 아니냐고 우리 신랑이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내부 얘기를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제 적격 심사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정순신 변호사 이 학폭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이 특수부 검사는 자식들한테도 절대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건가? 또는 정순신 당시 검사는 자식들한테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이라고 가르쳤나?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좀 많이 창피하던데 검사들도 아니 정말 그 사람이 학폭 그 아들이 예.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검사들 중에 일부 예. 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판결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뭐 28기인가요? 뭐 그 예. 부장 검사가 뇌물로 구속되고 좀 스폰서 검사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이 아니라 아버지 행동 선물을 받아오는 것들 보면서 느낀 것대로 말한 게 아닐까 싶어서 좀 망신스러운 느낌은 많은데요. 정순신 사태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 그런 사람들이 인권감독관으로 왔던 것도 문제잖아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예컨대 제가 미투를 했을 때도 성매매 전담 부장 검사가 네. 성매매 관련된 업무 결제를 한다면 바로 성매매를 그날 밤에 가는 등 네. 검사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네. 이것이 드러나면서 저는 처음 든 생각은 뭐였냐면 네. 그 학폭 피해자와 가족들은 네. 저 사람들의 천벌을 보면서 조금은 위로받았겠다가 첫 번째 든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네. 제가 적격 심사 앞두고 있으니까 살았다. 다행이야. 정순신이 나 계속 정순신으로 뜯어야지 했는데
그 저희 갔을 특별 대리인으로 가셨던 네. 도가니 관련됐던 그 분들 두 분도 저 특별 대리인으로 오셨어요. 아, 도가니 예, 그 그- 당시에 그때 그 예, 검사셨죠? 예, 그 도가니 사건. 공유의 실전 모델이셨던 전은석 선생님이라든지 네. 그 대책위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힘없는 그 사회적 약자들 국민들은 정순신 같은 검사가 아니라 이문정 같은 검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게 좀 많이 그 효력을 발휘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그때 이제 2018년에 이 사건이 KBS에 보도가 됐을 때 고위직 검사,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다라고 하면 같은 청이나 검찰 내부에 또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검찰 내부에 이게 전부 다 많이 논란이 됐다. 그래서 정순신 변호사라는 사실을 당시 검사라는 사실을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다라는 또 오늘 또 보도도 나왔는데 당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일 때 제4차장이 한동훈, 지검장이 윤석열 이렇게 라인업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몰랐을까? 아시면서 제가 예전에 칼로 썼잖아요. 3차장이구나. 예. 검찰을 믿지 마세요.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김영렬 진동규 2015년 남부 사건만 하더라도 네네. 대검 대변인실에서 거짓말하고 네. 남부지검에서 거짓말했던 건 국민들이 다 보셨고 제가 끊임없이 각인시키는데요. 네. 그런 걸 갖다 신문에 난 고위 검찰 관계자가 그랬다는 거에 누군지를 모른다면 정말 무능한 사람인데 그렇게 검찰은 무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당시 3차장 대통령이 또 지금 당시 중앙지검장이셨죠. 자, 검찰 출신들 요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번 정순신 사태에서도 검찰 출신 복두교 인사기획비서관이 원래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면 뭐 어디서 더 높은 데서 꽂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복두교 인사기획비서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차 검증하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종 검증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근데 보니까 1월 달에요. 저도 오늘에서야 봤는데 대통령실에 없던 직제가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국제법무비서관이라고요. 거기도 검찰 출신이 가셨어요. 그 검찰 출신에 대한 전국에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검찰 제국군이 대한민국을 점령했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점령지가 늘어나게 되면 검찰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예. 모든 부처에 어디서든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실제 이제 아시는 거지만 계속 각 부처의 감사관이든 뭐든 네. 전직 수사관들까지 다 뿌려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 좀 심각하죠. 예. 자, 어제 그 기업들로부터 전시회 협찬 받은 커버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면 조사 한번 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협찬을 했던 업체들은 압수수색도 했다. 근데 혐의 없어서 불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수사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디에는 너무 세고 어디에는 너무 약하고 이거를 규제하는 뭐 법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내부 규칙이나? 우리 법무 검찰은 늘 하던 말 있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데 예. 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송경우 그분이 윤석열 총장이 그 복심이 같은 예, 뭐 그렇죠. 그런 분이고 맞아요. 송경호 총장. 그 특수부 라인은 다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검사 동일체 원칙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그 검찰 제국이 대한민국을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적 유기체로 검찰은 전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요. 어디 감히 우리 그 대통령님의 사모님을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부 동일체인데 부부 동일체고요. 부부 동일체. 검사 동일체입니다. 아, 가족 네. 동일체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서 그 실제로 뭐 이것까지 뭐 정치적으로 또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좀 묻기가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표는 그 성남 FC 후원금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적용됐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됐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때 검찰총장 청문회 때 뭐 직무가 그 코바나 콘텐츠 후원이 갑자기 4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니 뭐 남편을 그 전혀 배제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나도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청문회에서 했어요. 근데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저도 살펴보니까 직무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받은 것도 신고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은 죄는 안 되지만 신고 의무는 있던데 신고도 안 했단 말이죠.
이거는 왜 신고 의무 위반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아니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검찰 가족이고 예. 그런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이게 참 슬픈데 제가 한 명씩 모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 전에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사건 네. 조작이라고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 사건을 하게 되면서 제가 책에 일부를 밝혔지만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거기도 한데요. 네. 저는 그거 기록을 보고 나서 그 문제의 검사들이 지금 그 서울중앙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서 그렇게 수사를 하겠구나. 이렇다면 이 사람들의 사건 기록 기소를 심지어는 판결도 제가 믿지 못하는 게 기록을 조작할 수가 있어서 네.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어서 법원을 속이는 거게 되면 법원이 기망해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 판결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7년 어떤 계획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단 7년. 일단 7년. 제가 2012년 무죄 구형을 하고 잘릴 뻔했을 때 자르겠다고 했단 말을 듣고 제가 좀 너무 열이 받아서 무죄라고 했는데 뭔 말인가 네. 싶어서 공무원 신분 보장의 진술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한급을 넘겼고요. 다시 한번 검사 신분 보장의 진술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법무부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으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분발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책 없이 해맑은 이문정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